고 김근태 의장의 회고에 따르면 사람 몸이 수분이 70% 된다고 하잖아요. 정기 고문을 하면 처음에는 이제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. 나중에 가면 몸에 수분이 다 떨어진대요. 다 떨어지면 그때도 정기 고문하면 땀구멍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. 증언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. 80년대 때 제일교포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고문의 내용을 보면 전기 코일을 성기에 감아서 정기 고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. 손톱하고 요 사이 여기를 이제 진짜로 이렇게 다 쑤신다라든지 아니면 벗겨놓은 상태에서 매달아 놓고 신체 특정 부위를 계속 세게가 이렇게 탁탁 치면서 계속 모욕을 주는 상상이 안 되는 구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문 같은 경우는 안타깝다 하면서 눈물로 흘리는 문제가 아니에요. 어떻게 인간을 두고 이따위 짓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분노,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분노로 가는 게 저는 정상적인 과정이라 생각하는데, 사실은 박정희 정권의 그 위기 때마다 공교롭게도 항상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제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희한하게도 접전할 때마다 탁 터지는 거죠. 사람들은 모르고 언론의 보도만 믿고, 지금이야 SNS가 워낙 발달했으니까 언론 보도 나와도 야 다시 확인해봐 이런 게 되지만, 그 당시엔 신문하고 텔레비전 말고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그거 보고 일반인들은 정권이 의도하는 대로 계속 흘러가게 되고, 이런 식이 60,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도 계속 자행되어 왔었다는 것이 이게 우리 역사라는 것 자체가 좀 믿기지 않는 부분인 거죠.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민청학년 사건이에요. 1974년에 일어났던 거고, 이게 약칭 민청학년이고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이라는 단체가 공산주의적인 인민혁명을 시도한다라고 해서 학생과 사회 인사들을 대거 이제 구속을 했죠. 처음에 구속된 사람들, 기소된 사람들 한 180명 정도가 됐고 8명 사형당했고 무기징역 9명, 징역 12년 이상이 20명인데, 이 당시 판결의 결론은 뭐냐면 정찰제 판결이에요. 뭘 얘기하는 거냐면, 자, 재판을 하면 검사가 구형을 하죠. 몇 년, 이 본인의 죄는 얼마 되니까 20년 하면 판사가 여러 가지들을 따져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, 보통 이제 감형을 하잖아요. 근데 쉽게 말하면 판결 그대로, 그러니까 검사가 구형한 그대로 정찰제로 판결이 나버렸고, 그 재판 과정 속에서는 변호인이 아예 입회를 못한다라든지,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건은 너무 어거지로 만들었다는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고 싶었나 봐요. 그래서 사형 집행 선고를 내리고 바로 사형을 시켜버렸어요. 제가 예전에 아주 우연히 이 당시에 기록들은 꽤 많은데 어떤 한 여인이 썼던 시 같은 글이 하나 있어요. 어디로 가야 합니까? 어디로 가야 합니까? 이제 당신을 보려면. 지난 봄, 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갔습니다. 봄,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가도 당신의 소식은 없었습니다. 당신은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이여, 차라리 당신 곁에 눕고 싶습니다. 고문에 으스러진 당신 손을 꼭 미소로 붙잡고 차라리 당신 곁에 눕고 싶습니다. 평화로이, 그리고 조용히.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실은 글이었고,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너무 늦게 안 들어서 나가보니까 어떻게 노냐면 전봇대에다가 동네 애들이 철사를 묶어놓은 거예요. 그리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. 너는 빨갱이 자식이다. 맞고 있는 거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. 엄마가 애한테 너 왜 지금 따지지 않았어, 정하지 않았으니까. 빨갱이 자식이 맞잖아. 애들이 다 나를 그렇게 하는데 어떡해. 그 다음날 또 나가면 철사줄을 갖고 와서 애들이 목에 개목줄을 만든 다음에 끌고 다니며 놀아요. 이런 식으로 살아남은 자가 그 지역 공동체에서 쟤네들은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뭐 어떻게 되겠어요?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. 즉 뭐냐, 한 번의 고문의 결과는 그 사람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, 그것도 문제지만 플러스 뭐가 되냐면 살아남은 자의 삶이 죽을 때까지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. 낙인되고. 직장 얻을 수 있었을까요?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. 옛날에 이 사람이 이사 가면 경찰이 다 따라다 붙이면서 전화하고 사람이 계속 따라 붙어요.
나중에 이 글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여기서 말하는 평화로이 이 말이 나중에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그렇게 못 살아왔을지를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빨갱이를 잡겠다고 하면서 자국민을 어떤 그 빨갱이로 만들었던 정보기관의 어떤 모습들, 그것이 이제 우리 역사가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굉장히 나쁜 측면, 무시무시했고 구체적인 폭력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